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저는 전주에서 올라왔고요. 혹시 전주 전라북도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 전주네. 정읍의 딸, 전라북도의 딸 임오경. 시장 민심도 보니까 임오경이는 틀림없다, 문제없다 다 그러시는데, 역시 이 광명 전통시장이 여론발전소잖아요. 여론발전소에서 임오경 틀림없다 그러면 임오경 대선의원 될 것은 100% 확실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까지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왜 오경인지는 몰랐어. 근데 요 앞에 우리 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근데 다섯 번째 딸이더만요. 다섯 번째 딸. 그래서 오경이래요. 오경. 여러분 아셨어요? 딸 부잣집 딸이 여섯이나 돼요. 딸이 여섯. 팔남매가 이거 광명시장을 휘젓고 다니면 광명 여론이 확 뒤집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팔남매, 구남매씩 껐어요. 요새는 결혼만 해줘도 효도고 애기 낳아주면 아주 큰 효도인데, 팔남매 얘기하니까 저는요 전라북도 순창 산골 태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모친 어머니께서 아들만 몇 명을 낳냐면 딸은 한 명도 못 낳으셨어. 아들만 9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9명을 낳았어요. 부영제. 예? 예. 근데 안타깝게도 6.25 사변 중에 피난 다니다가 다 잃고 넷밖에는 못 키우셨어요. 제가 5번째 아들인데 장남이에요. 장손. 어쨌든 8남매 중에 6딸 중에 5번째 딸. 여러분, 우생순의 주인공,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광명 정치사상 최고의 순간을 위해 임오경이 광명에서 일어섰다. 이번에 재선되면 광명이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걱정할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이 월요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합니다. 4월 5일 날 1, 2, 3, 4, 5 금요일인가요? 금토 금요일 날 이제 사실상 그날 결정 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임오경을 찍는 의미 다 아시지만 제가 정치를 좀 오래 했잖아요. 이번 선거는 각별한 선거입니다. 각별한.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중대선거다 이렇게 말해요. 중대선거다. 선거 중에서도 그냥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가 있는가 하면 역사의 방향을 가름하는, 역사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런 걸 결정하는 선거를 중대선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선거 임오경 후보를 광명에서 다시 국회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잘 아시죠?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살기 좋아졌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살기는 더 팍팍해졌고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스트레스가 많이 늘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면 대답은
윤석열을 또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모경을 찍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광명에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고 이모경 나왔으면 윤석열 찍으시겠어요? 이모경 찍겠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나라면, 광명 시민이라면, 그러면 이번 4월 5일 6일 사전투표를 통해서 분명히 결산하고 결산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3년 동안 더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방향을 180도 유턴시키려면 교만이 하늘을 지르는 이 정권을 국민 앞에 무릎 꿇리게 하려면, 교만한 정권을 겸손하게 하려면 이모경을 찍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에 감사해요. 스웨덴에 1490 1.5톤 타이탄 트럭 엄지척하고 가셨는데요. 스웨덴에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2년에 한 번씩 세계 전체 나라의 민주주의 등수를 발표해요. 2년 전까지 대한민국이 17등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등이면 10%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47등으로 미끄러졌어요. 47등. 이 스웨덴 연구소가 뭐라고 규정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를 이탈해서 독재화로 전환하고 있다. 독재화 전환 국가다. 대한민국이 폴란드, 그리스, 홍콩, 코리아 이런 나라의 반열로 추락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창피한 일이, 첫째,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 두 번째, 정적 투기, 야당 탄압이 일상화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우량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내가 맞다면, 우리 광명 시민이 맞다면 민주주의를 파손한, 민주주의를 손괴시킨 윤석열 정권을 또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요? 그렇게 목이 말한 소리로 해서는 안 되지요.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예, 제가 앞으로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한번 큰 소리로 따라가게, 광명시장이 따라가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잡고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자기와 감사해요. 요거 기아 혼다 아코드 3025 감사해요. 자, 감사해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일은 검사 80명을 동원해서 2년 내에 국민 월급 받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들 무려 80명을 투입해서 2년 동안 정적 죽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올인한 것 말고 대한민국 살림을 위해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윤석열을 또 찍으시겠습니까? 이모경을 찍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이모경 바로 이모경을 찍는 한 표에 담긴 뜻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냐? 4.3% 올랐어요.
광명 전통이 시장에서 파는 대파는 얼마예요? 한 달에? 좀 전에 저 광진 중곡동에 갔더니 마트에서 거긴 2,700원이더라고 대파 한 단에. 며칠 전에 3,500원이었다는데 내려갔대요. 2,700원. 자, 물가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올라서 1등. 1등 할 걸 해야지 물가를 1등 하면 되겠습니까? 전두환 시절에도 물가는 잡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물가 폭등 정권, 금리 폭등 정권, 서민들 은행 돈 안 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 대출금리 몇 퍼센트예요? 6%, 7%, 30년 내 최고금리입니다. 최고금리. 물가는 최고물가, 금리는 최고금리, 수출은 최악의 적자. 500억 달러 적자예요. 40조, 60조. 주로 중국에서 적자가 나서 중국에서 물건을 중국에 못 팔고 러시아에 못 파니까 수출이 안 되고 무역 적자가 되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 성장률이 꼴찌야. 1.4%로 30년 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항상 2%는 앞섰는데 드디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일본에 뒤집어졌어요. 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윤석열 정권을 또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모경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이순정 어머님이랑 여기 와서 이모경이 한번 외치야지. 외치도 안 해. 다음에 할 적에는 우리 이영희 회장이랑 이모경 목청도 어디다 써요? 외쳐. 이모경이라고. 이준희 의장도 외치고. 네. 다시 한번 누구 찍어요? 한 가지 더 보탤게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것 그거 견디면 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들 딸들 미래 먹거리.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발표했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야. 뭐라고 말했냐?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130개 핵심 기술, 과학기술 130개, 이것의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감사해요. 1006 광명 전기버스 감사합니다. 기사님. 과학기술 경쟁력은 우리 아들 딸들이 먹고 사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뒤지다니 말이 됩니까? 2년 만에 중국에 뒤집어졌어요. 130개 핵심 기술,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예요. 그런데 미국을 100점으로 했을 때 유럽, 안녕하세요. 우리 12번 버스, 1208 버스에 계시는 이모경입니다. 이모경 부탁드려요. 미국이 100점이라면 유럽, EU가 95점, 일본이 86점, 대한민국이 기술 점수 81점인데 작년에 중국이 82점 맞아가지고 한국을 추월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앞장서 버렸는데 우리 물건 사겠습니까? 자, 이렇게 과학기술 추락시킨 이유, 올해 650조 국가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R&D라고 그래요. R은 리서치, D는 디벨로프먼트라고 그래요.
연개발예산 31조가 부처에서 작년에 31조 달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깎아라! 과학기술 카르텔을 깨라! 이래가지고 26조로 깎아버렸어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26조로 4조 6천억을 깎아버렸어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깎으니까 올해 중국에 추월당한 과학기술이 경쟁력이 내년에는 더 벌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또 찍으시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이모경. 아직도 안 오시네. 아직도 안 오셔. 이모경. 누구를 찍어요? 이모경.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이봉경이 지역 살림살이도 잘하고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맨 땅에서 올림픽 은메달을 따듯이 우리 세계 최고의 순간을 만든 그 경쟁력과 잠재력과 저력으로 정읍의 딸 이모경이가 이미 광명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22대 국회는 중대선거 역사가 퇴행하느냐 다시 앞으로 전진하느냐 먹고 살기 힘든 국내 경제 앞으로 미래 청소년들 먹고 살 것이 없는 과학기술 경쟁력 이걸 되살리기 위해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또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모경을 찍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어야 한다고요? 이모경. 잘하셨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번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에서 누구를 찍어야 한다고요? 이모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명 시민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신 정동영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이모경 광명의 희망, 광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진심 일꾼 승부사 기준을 가지고 광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모경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우리 정동영 전 장관님께서 저를 도와줘야 되고 광명에서는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이모경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 이모경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광명에는 밝은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광명의 미래는 바로 4월 10일입니다.